국수집 내 이름으로 된 건물. 며느리가 내민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72, 30년 넘게 국수집을 지켜온 제가 하루아침에 그 국수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등기부 등본 한 장이 모든 걸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손에 들어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순자, 올해로 72입니다. 경기도 외곽 시장통 끝자락에서 국수집을 한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뜨고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처음엔 리어카에 국수 삶는 냄비 하나 얹어놓고 팔던 게 전부였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순잔의 국수로 불리게 됐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육수를 우리고 밤 9시가 넘어야 문을 닫는 삶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 성민이는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하고 손주도 봤습니다. 저는 그게 다 이 국수집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이 남기고 간 그릇 하나하나가 성민이의 학비였고 결혼 예단이었고 손주 돌잔치 비용이었으니까요. 가게가 자리한 건물은 원래 시장 상인의 소유였는데 15년 전 건물주가 급하게 정리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 2층짜리 낡은 건물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1층은 국수집, 2층은 세를 놓아 월세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굳이 떠벌리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었고 아들 내외에게도 가게는 그냥 새 얻어서 하는 거다 정도로만 말해두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으신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지혜 씨는 처음 인사를 왔을 때부터 제 가게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시장 국수집보다는 좀 더 번듯한 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뜻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국수 삶는 손, 국물 냄새 밴 앞치마, 그런 것들이 며느리 눈에는 부끄러운 것이었나 봅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자식이 좋다고 데려온 사람이니 미운정 고운정 들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기저귀 값이라도 보태겠다고 매달 얼마씩 통장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명절이면 손이 부르트도록 전을 부쳤고 생일이라고 하면 며느리 좋아하는 한과를 손수 만들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겨울 무릎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 2달,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요양해야 했습니다. 그 2달 동안 아들 내외가 번갈아 병문안을 왔는데 이상하게도 대화의 끝은 항상 같은 곳으로 흘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몸도 안 좋으신데 가게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처음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슬쩍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그 자리에 카페 하나 들어오면 딱이라던데요? 저희 후배가 프랜차이즈 카페 하는데 목이 좋으면 계약금만 받아도 몇 천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저들이 걱정하는 건 제 무릎이 아니라 그 자리였다는 걸요. 몇 주 뒤 아들이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만약을 위한 거예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저희가 빨리 처리할 수 있게 위임장 정도는 미리 해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위임장이라는 말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국수 하나로 자식 키워온 사람이라고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를 줄 알았던 걸까요? 저는 서류를 펼쳐보지도 않고 봉투째 돌려주었습니다. 성민아, 이 건물이 뭔지,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너 알고나 이런 걸 가져온 거니?
아들은 순간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요. 어머님 편찮으시면 저희가 병원비도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통장이니 뭐니 어머님 혼자 다 쥐고 계시면 저희가 손을 못 쓰잖아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명절에 오던 발걸음도 뜸해졌고 손주 얼굴 보여주던 영상통화도 뚝 끊겼습니다. 대신 동네 부동산에 낯선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소문이 시장 상인들 입을 통해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35년을 장사한 사람에게 소문은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옆 가게 미영 언니가 어느 날 육수를 끓이는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며칠 전에 부동산 사람이랑 어떤 젊은 여자가 니네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서 이러쿵저러쿵 하더라? 혹시 아는 사람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글쎄 요즘 임대문의가 많은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달 뒤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손주 얼굴을 보니 반가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나서 며느리가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이제 어머님도 쉬셔야죠. 가게 정리하시고 이 건물은 저희 앞으로 명의 이전해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상속 문제로 복잡해지는 것보다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세금도 아끼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며느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요. 성윈아, 너도 같은 생각이니?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혜의 말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중엔 다 저한테 올 거고 미리 정리하면 서로 편하잖아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35해, 새벽 5시부터 육수를 우리며 지켜온 세월이 저 아이 입에서는 정리라는 2글자로 요약되고 있었습니다. 싫다면?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다 어머님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머님 연세에 언제까지 그 국수집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무릎도 안 좋으신데 만약에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그땐 저희가 병원비에 요양비에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애 키우면서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화가 나기보다 서글퍼졌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곳이 저들에게는 부담으로만 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어머님 연세에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저희 아는 곳에 시설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양원. 그 단어가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아직 국수 육수 하나는 시장 누구보다 잘 우려낼 수 있는 두 손을 가진 사람한테 며느리는 요양원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가게 문을 닫고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국수를 삶고 싶지 않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지내던 어느 날 대문 밖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20살에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겼던 딸 지원이었습니다. 지원이는 제 친딸이 아니라 남편이 세상을 뜨기 전 부탁했던 조카딸입니다. 지원이 부모가 일찍 사고로 세상을 뜨고 갈 곳 없던 아이를 제가 거두어 키웠습니다. 성민이보다 3살 많은 누나였지요. 그런데 20살이 되던 해 지원이는 저는 이 집에서 짐 같은 존재였잖아요. 라는 말을 남기고 훌쩍 떠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짐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지원이 마음속에는 늘 그런 응어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지원이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 누군가가 어렵게 연락처를 수소문해 지원이에게 제 소식을 전한 모양입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의 일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위임장, 요양원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 사람이 건물 앞을 서성이던 일까지. 지원이는 묵묵히 듣더니 딱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엄마, 이 건물 등기부등본 떼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산 건물이니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원이는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습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던 지원이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근저당권이 하나 설정돼 있어요. 채권자가 강윤성이라는 사람인데 이거 오빠 이름 아니에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성민이 이름이 아니라 성민이 처가 쪽 사촌 오빠 이름이었습니다. 지원이는 곧바로 등기소에 정식으로 서류를 요청했고 사흘 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반년 전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이 제 도장을 몰래 들고 나가 가짜 위임장을 근거로 은행에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은행 측에서 본인 확인 절차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해 대출은 최종 승인되지 않았지만 근저당권 설정 시도 기록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평생 국수 팔아 지켜온 이 건물을 며느리는 제 도장을 훔쳐서라도 가져가려 했던 겁니다. 지원이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엄마가 원하시는 게 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오빠네를 법적으로 밀어붙이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선을 긋고 싶으신 건지.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감옥에 보내고 싶은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가면 저는 평생 저 두 사람 손에 휘둘리며 살아야 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 내외를 국수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앞치마를 두르고 국수 한 그릇씩을 말아 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아들은 무언가 짐작한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과 은행에서 받은 근저당권 시도 기록 서류를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성민아, 지혜야, 이게 뭔지 알겠니? 며느리의 낯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 건물을 원한다는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정정당당하게 나한테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사이에 도장을 몰래 가져다가 근저당을 잡으려 했다는 게 이게 자식이 부모한테 할 짓이니? 며느리가 울먹이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혜야, 나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20년 가까이 살아왔다. 명절마다 손이 부르트도록 전을 부치고 손주 기저귀 값까지 챙겼어. 그런데 너는 내 무릎 수술비보다 이 건물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더라.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앞으로도 내 이름으로 남는다. 이 국수집도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오늘부터 나는 이 건물과 관련된 어떤 서류에도 너희 도움을 받지 않을 거야. 지원이가 내 법률 문제를 봐주기로 했어. 지원이라는 이름의 아들 내외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자신들이 20년 전 짐짝 취급했던 그 누나가 이제는 저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소하지 않을 거다. 다만 이 일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 건물이나 가게 얘기를 다시 꺼내는 날엔 그때는 나도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며느리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국수 그릇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식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벌써 8달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발길을 끊었다가 몇 달 전부터 혼자 조용히 국수를 먹으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얼굴을 비추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굳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관계라는 건 사과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국수 육수를 우리며 배운 지 오래니까요. 지원이는 요즘도 가끔 들러 국수 한 그릇을 먹고 갑니다. 20살에 도망치듯 떠났던 아이가 이제는 제일 든든한 어른이 되어 돌아온 걸 보면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육수를 우립니다. 무릎은 예전 같지 않지만 국수를 마는 손끝은 아직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요즘도 순잔의 국수를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건 누군가를 미워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것 참 잘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삶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내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세월로 지켜온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끝까지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남으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